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청년들과 함께 최신 정보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청정수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동대 언론어스 박소영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문해력과 관련한 주제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심한 사과 사건으로 이슈가 된 MZ세대의 문해력 논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MZ세대라고 읽으시네요. 아, 네, MZ세대라고 읽는 경우가 제 많은데. 습관이어가지고. 그래요. 일단 심심한 사과 사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지난 8월경 한 카페가 행사 예약 시스템이 오류가 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카페 측의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글에 하나 더 안 심심하다 라는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뜻의 심심한이라는 단어를 지루하고 따분하다라는 뜻으로 오독한 것인데요. 예. 이후 카페 측에서는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해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MZ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소영 학생은 심심한이라는 표현 알고 계셨어요? 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헷갈렸어요, 저도. 그래요. 심심하다는 말을 지루하다 이렇게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뭐 단어 뜻을 잘못 알았다는 것 외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세대 갈등으로 번졌다는 점인데요.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예. 반면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며 읽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젊은 세대들이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 불신을 먼저 표현한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네. 문맥을 파악하려는 노력보다 불편한 마음을 먼저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이죠. 심심한 사과에서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검색해봤다면 그 뜻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단순히 어휘력과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MZ세대가 취하는 온라인상에서의 태도까지 확대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온라인상에서 표현을 다소 쉽고 또 거침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글을 읽는 것과 이 또 글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문맹률은 문자 해독이 안 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지만 예. 문해력은 글을 해석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글을 아예 읽지 못하는 사람과 읽을 순 있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 1% 이하인 나라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장 안에 담기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문맹률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단어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에서 이런 실수를 할까요? 해프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일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사흘간 무운을 빈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심심한 사과에 심심한처럼 뜻이 헷갈리는 한자어들을 모아 만든 문장입니다. 오늘을 말하는 금일은 금요일로, 3일을 뜻하는 사흘은 사일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를 뜻하는 무운을 운이 없다로 이해한 것인데요. 예. 다시 말해 금요일에 지루한 사과를 드리며 3일 동안 불운하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이 외에도 여자 양궁 대표팀이 9연패를 했다라는 기사에 왜 이겼는데 연패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연패를 패했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학생과 직장인 가릴 것 없이 한자어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학생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직장인들도 그런가요? 네, MZ세대라는 용어가 보통 10대, 20대를 특정하는 말로 여겨지는데 예. 사실 30대까지도 MZ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운을 빈다라는 표현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치인들이 대화를 나눌 때 언급한 단어인데요. 한 정치부 기자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이후 다시 정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른 직업도 아니고 기자의 실수였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네이버 검색량 통계를 집계하는 업체 키워드 사운드에 따르면 그날 무운의 검색량이 작년 검색량에 비해 200배 증가한
총 1만 5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뿐만 아니라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자가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은 배가 고프면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다 라는 의미의 속담이죠. 네. 무슨 뜻인지 아냐는 질문에 시장에 가면 반찬을 많이 팔지 않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봤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이 부쩍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도 언급했듯이 TV 프로그램에서 특히 예능에서 백치미 캐릭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너무 자주 노출되는 나머지 가끔은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연예인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연예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 문해력 논란, 이게 한문 교육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성세대와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현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한 세대입니다. 예. 이 세대의 특징은 문장을 짧게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대신 이응이응이나 이응키읔을 더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줄임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한자어에 대한 거북함을 많이 느낍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일상어와 달리 속뜻을 알아야 하는 한자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기성세대와 지금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르다라는 걸 저도 살면서 많이 느끼긴 되는데 네. 지금 그 한자의 경우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2000년대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자가 한문이 필수 과목에서 빠졌습니다. 한자를 아예 안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안 배웠고요. 예. 제 친구 학교에서는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만 배웠다고 합니다. 한자보다 제2외국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요. 중국어와 일본어 등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한자어보다 일본어를 먼저 배우는 세대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더라도 다른 과목들이 너무 중요시되는 나머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모두 한자권 네, 맞아요. 국가이기 때문에 한자를 사실 좀 배우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신문이라든지 책을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독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과거에는 종이책을 많이 접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화면이나 종이로 읽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각자의 독서 스타일에 맞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읽기 습관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우리가 읽는 매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텍스트를 많이 접하는 것이 문맥을 파악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거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영 학생은 이런 문해력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MZ세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 물론 기본적인 어휘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저희 세대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 살던 MZ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언어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을 잘못되었고 고쳐야 할 것으로 여겨 비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세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맞지 않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는 세대의 문해력을 위해 지금 세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자,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에서는 문해력 논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소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